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뜬금없지만 서울 한복판 명동에 귀여움을 사냥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진짜 알아주는 집순이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오늘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우표 박물관인데요. 여기에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동 거리 곳곳도 그렇고 이 우표 박물관도 그렇고 어느새 벌써 크리스마스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사실 직접 방문 전만 해도 저도 편지를 좀 쓰고 싶었는데요. 분위기도 그렇고 유치원에서 실제로 체험학습을 나와서 다 큰 어른인 제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박물관 제일 안쪽에 이렇게 우체통이랑 노란색 전화 박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안내문과 미리 비치되어 있는 엽서가 있었습니다. 엽서에는 주소와 우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안에 있던 펜을 이용해서 바로 적으면 되는 방식이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로또 되게 해주세요. 제발요. 다 적고 나면 왼편에 있던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저는 쓸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패스했네요. 산타 우체국 말고도 원래 박물관인 만큼 이것저것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영상이나 전시, 그리고 직접 참여 가능한 그리기 활동이나 느리게 가는 편지 등 생각보다 할 게 많아 보였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주소로 보내기만 해도 받을 수 있다 하니 관심 있으시면 편지 써보세요. 두 번째 타깃은 팜마트인데요. 아트토이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오픈 전부터 외국분들 포함해서 입장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좀 지나고 가니까 한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트토이 판매하는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모았었다가 지금은 안 모으고 있는데 여길 가보니 다시 또 탐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 시리즈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역시나 랜덤. 갈 길이 멀어서 일단 패스하고 2층으로도 올라가 봅니다. 디즈니랑 마블 토이도 있고요. 코난같이 유명한 애니나 게임 토이들도 있으니 아트토이 말고도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빈 공병을 구매해서 이런 작은 피규어들을 제한 시간 안에 담아서 구매하는 상품도 있었어요. 엄청 귀엽죠? 이렇게 팜마트 구경도 마치고 세 번째 타깃은 버터샵입니다. 제가 간 데 말고도 다른 곳에 3층 건물인 곳도 있어요. 원래는 종종 들리는 편집샵인데 크리스마스가 곧이라 그런지 신상 제품도 잔뜩 들어왔더라고요. 귀여운 스노우볼 오너먼트부터 제가 제일 탐났던 동물 펠트 오너먼트까지 다양했고요. 가볍게는 키링부터 스트링 라이트, 오르골이랑 조립식 블럭까지 재밌는 게 많았으니 구경하러 가보세요. 자, 진짜 찐입니다. 위글위글이에요. 여기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서로 인테리어 컨셉이 달라서 전부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위글위글 집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층이 제일 최고였는데요. 진짜 집처럼 룸 컨셉을 나누어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처럼 꾸며진 곳과 침대가 있는 방, 그리고 욕조가 있는 베스룸이었고요. 완전 반대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왼쪽 공간에 플립룸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천장에서 붙어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신선한 구도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죠?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연결된 계단 쪽도 전부 세심하게 꾸며져 있어서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쁜 상품이 많아서 원래도 좋아했던 브랜드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와본 건 처음이라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위글위글 타운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며 있는 매장인데요. 여기도 인테리어가 정말 만만치 않게 진심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까는 진짜 집 같은 컨셉이었고 여기는 이름 그대로 타운에 맞게 한 곳에 집중됐다기보다는 마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마네킹이 입고 있는 로고가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 찾을 때 이 곰돌이차 사진이 나오길래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뒤쪽에 대형 스크린도 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젤리백은 위글집에도 있었는데 들어보면 은근 무거워서 구매하긴 좀 고민되더라고요. 요즘엔 뭘 안 들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조그마하게 있는 룸이 참 귀엽죠? 전 솔직히 귀여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구경만 해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에 들린 네 번째 타깃은 픽사 팝업입니다. 예상한 것과 같이 픽사 캐릭터 피규어들과 귀여운 솜 키링부터 다양한 굿즈들이 있었는데요. 1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하니 토이스토리나 인사이드 아웃 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시면 득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굿즈로는 이렇게 직접 여러 개의 아크릴 파츠를 선택해서 키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2층까지 있는데요. 1층보다 좀 더 다양한 장르의 굿즈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프린세스, 곰돌이 푸, 미키마우스 등 다양한 디즈니 상품들도 함께 있었고 저는 특히 이 퐁실퐁실하고 짤뚱한 키링 인형에 꽂혀서 마리 인형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롯데백화점 본점도 크리스마스로 꾸며져 있다고 들어서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엄청난 규모까진 아니지만 지하철역에서부터 안쪽까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져서 한 번쯤 들리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 저 진짜 많이 다녔죠? 와펜하우스도 가는데 이름 그대로 와펜으로 꾸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스트랩부터 여권 케이스, 파우치랑 가방 등 와펜을 직접 골라서 붙일 수 있었는데 관광객이 많은 곳이다 보니 사실 한국인 분들보다도 외국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일에 가능한 자수부터 만드는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었고요. 이 외에는 크리스마스 상품이 출시된 다이소도 들렸고 플레이버 분들이 붙어있는 메디힐 건물도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K메카라고 K-팝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기에 딱 좋은 샵도 생겼더라고요. 응원봉도 구경하고 곳곳에 작은 샵들이 있어서 구경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귀여움을 사냥하러 가서는 제가 사냥당한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명동에서 귀여움을 추구하는 여행을 해봤고요. 저는 이 다음에 바로 또 동대문 부자재 시장으로 넘어가서 샀던 부자재는 못 구했지만 크리스마스 비즈 스쿱이랑 평소에 가지고 싶던 비즈 등 몇 가지를 구매했고 제가 사실 인형이랑 같이 사진도 찍으려고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빡센 하루라서 아예 꺼내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귀여운 마리 인형도 건졌고 힘들지만 좋은 나들이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귀엽고 재밌는 영상 준비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